이번 시간은 주거용, 비주거용 이어서 테마 30일 토지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토지 확인 설명서도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에 기재하는 거, 그 다음에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에 기재하는 거,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재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건 모든 확인 설명서가 공통적인 서식이죠. 그 중에서 교재를 보면 1. 개업공인가 기본 확인 사항에 7가지를 기재하고, 세부 확인 사항에 1가지를 기재하고,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1가지, 총해서 토지 확인 설명서는 9가지 내용을 기재하는데, 이 9가지 중에서 7가지는 기본 확인사항, 1가지는 세부 확인사항, 보수 등에 관한 사항도 1가지.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2. 권리관계, 3.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4. 입지 조건. 입지 조건란에는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까지는 기재하지만 주의할 사항은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입지 조건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5. 비선호시설, 그 다음에 6. 거래 예정 금액 등. 7.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그러면 이제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고, 2.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에 하나만 기재하는데, 1.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재한다. 따라서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에 관련된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3.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1. 중개 보수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요걸 기록한다. 이렇게 이제 교재되어 있는데, 이를 제가 한번 전체로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토지 확인 설명서는 바로 이제 농지를 연상하세요. 농지 또는 임야를 중개를 완성시켰을 때를 연상하세요. 확인 설명서는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토지 확인 설명서에 9가지 기재한다. 9가지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13가지를 기록하는 거에 비해서 4가지가 빠지죠. 그럼 4가지가 어떤 게 빠지는지를 보면은, 일단 토지, 농지 임야도 기본 확인 사항이 있는데, 기본 확인 사항에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기재하는데, 토지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5번 항목입니다. 즉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경비실이 있다면 관리를 누가 하는지, 관리 주체, 요거 기재하지 않는다. 토지 확인 설명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지나 임야에 경비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누가 임야 농지에 경비실을 설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 확인 설명서에는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이거 자체를 기재하지 않는 게 토지 확인 설명서에 이게 기재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나와요.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는 기재하죠. 공장도 기재하죠. 그렇지만 토지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게 관리 관한 사항,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 중에서도, 실내 벽화 중에서도 토지 확인 설명서에 요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관한 사항은 기재합니다. 그렇지만 농지 임야에 내외부 시설물 상태가 있을 리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농지 임야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기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도 기록하지 않죠. 왜요? 농지 임야에 벽면이나 도배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요것도 기록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임야 농지에 일조량, 아니 임야 농지 임야에 하루에 햇빛이 시간 비치는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나무는 알아서 잘 자라요. 그 다음에 소음, 층간 소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임야에. 그 다음에 진동,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확인 설명서 세부 확인 사항에는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요거 하나만 기재하고, 내벽환, 요거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에서는 중개 보수와 실비의 금액은 개공과 의뢰인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을 적는데, 이때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적고, 보수의 계산 산출 내역을 적을 때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을 곱하니까 산출액이 얼마다, 이런 걸 기록하는 건 똑같습니다. 특히 토지 확인 설명서도 기본 확인 사항에 7가지를 기록할 때 입지 조건을 기록하는 건 있습니다. 입지 조건. 근데 농지 임야도, 농지 임야 근처에 도로가 접근되어 있는지, 농작물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지, 이거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가 다니는 길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적습니다. 그렇지만
농지 임야에 주차장이 있을 리가 없지요. 임야에 주차장 있는 거 보셨어요? 이거 기재하지 않죠. 또한 농지 임야에 학교가 있을 리가 없고 농지 임야에 백화점, 대학병원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입수요건 안에는 도로와의 관계와 대중교통수단 두 가지만 기록하고 주차장 유무, 그 다음에 교육시설, 판매의료시설 이거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참고적으로 또 하나로 둔다면 토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대상물건 표시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에는 건물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토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대상물건의 표시에는 토지에 관련된 사항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좀 되겠네요. 그래서 대상물건 표시란에 토지에 관련된 사항은 토지에 관한 사항만 기록하지 건물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